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người tham gia lớp học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루이엔 선생님, 네, 옛날 이야기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자기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읽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는 특히 호랑이나 토끼 같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트남의 옛날 이야기에도 특별히 많이 나오는 동물이 있나요? 글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또 호랑이나 토끼, 코끼리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ào,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chưa? Bây giờ chúng ta sẽ thử tìm hiểu về những cái câu chuyện ngày xưa của Hàn Quốc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이야기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화라는 것은 각 민족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설화라고 하는데요. 이 설화를 다시 세 개로 구분합니다.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죠. 자, 신화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신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 그래서 보통 굉장히 대표적인 신화로는 우리는 건국신화가 있죠. 건국신화는 그 나라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 사람들을 신격화시켜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국신화가 가장 대표적인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설인데요. 전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장소,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어디에 가면 어떤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보통 전설입니다. 그래서 전설은 실제로 거기에 가면 그 증거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담인데요. 민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화가 보통은 이제 신이나 영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라면 민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아니면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민담이고요. 민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든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들이 바로 민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화에는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 자, 등장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나오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등장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사람도 우리는 등장인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이야기의 중간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통 한국의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효녀. 자, 효녀는 부모님을 굉장히 잘 모시는 딸. 우리는 효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딸. 한국에서 대표적인 효녀다. 그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심청을 이야기하죠. 심청.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효녀는 심청입니다. 심청전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웅인데요. 영웅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라도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을 우리는 기대했던 것이죠. 네, 영웅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양반입니다. 양반이라고 하면 옛날 그 한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죠. 계급이 높은 사람과 또 낮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회였는데
양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양반이라고 하고 서민은 보통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안에서 뭐 서민이 양반이 된다거나 양반이 서민이 된 이런 일이 없고 양반과 서민의 계층 구분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안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이 이야기의 주된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또 기타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 그쵸? 중요한 사건, 그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짧게 모아서 만든 짧은 이야기, 우리 그것을 줄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 어제 요즘 유행하는 무슨 영화를 봤어. 그러면 줄거리가 어떻게 돼? 줄거리 얘기 좀 해줘. 줄거리 좀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중요한 사건만 짧게 이야기해줘. 이런 뜻이죠. 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교훈인데요. 교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이 교훈이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안에는 보통 교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교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 권선징악입니다. 선, 착한 것을 추천하고 악, 나쁜 것을 벌 주는 이야기.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중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설화 중에서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주인공들의 종류, 그리고 기타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với chữ Shinhwa. Shinhwa là chuyện thần thoại. Ví dụ như hồi nhỏ tôi thường nghe nhiều chuyện thần thoại từ mẹ trước khi ngủ. Thì chúng ta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우리 엄마에게 많은 신화를 듣곤 했어요. 신화를 듣다, nghe chuyện thần thoại. 영웅 là anh hùng đúng không ạ? Những nhân vật xuất hiện trong chuyện ngày xưa thường là anh hùng cứu giúp người yếu đuối.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약한 사람을 구하는 영웅들이다. 교훈 phát âm hơi khó phải không ạ? 교훈 là những cái từ giáo huấn hoặc là những cái bài học gì đó mà người xưa dạy. Thường trong các câu chuyện ngày xưa đều ẩn chứa những lời giáo huấn của người xưa. 옛날 이야기에 보통 옛날 사람들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Vâng, thì về nhà các bạn cũng dùng những cái từ vựng như thế này và chúng ta sẽ đặt ra một vài câu có chứa cái từ vựng đó và chúng ta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Tiếp theo là phần ngữ pháp. Xin mời các bạn đến với phần ngữ pháp đầu tiên của ngày hôm nay. Đó là trà. Trà thường thì sẽ đứng sau động từ và diễn tả ý nghĩa là vừa mới cái gì đó. Bây giờ xin mời các bạn tìm hiểu thêm qua ví dụ của thầy An Jong Ho các bạn nhé. 그 예문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영화 춘향전의 상영이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랬습니다. 자, 영화 춘향전의 상영. 춘향전은 영화의 이름이고요. 상영이 끝나다. 상영,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상영이죠. 영화를 상영하다입니다. 춘향전의 상영이 끝나자. 상영이 끝났어요.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관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이렇게 박수를 치다죠, 그렇죠?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사건 1. 상영이 끝났어요. 사건 2. 두 번째
사건 무엇입니까? 관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는 의미로 네, 이것을 자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자. 자장가, 그 아기가 잘 때 불러주는 노래죠. 그 베트남에도 자장가를 불러주시나요, 어머니? 예,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자장가. 한국에서도 엄마들이 뭐 잘 자라 잘 자라 뭐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죠. 불러주자.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음을 그쳤어요. 스톱이죠, 스톱.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잤어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자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도깨비는 달기 울자 사라졌다고 해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맞아요. 도깨비는 새벽 닭 우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죠. 네. 근데 도깨비, 선생님, 도깨비는 귀신 아닌가요? 네, 도깨비 귀신.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바로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이렇게 뿔이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귀신인데요. 선생님, 왜 혹시 닭이 울자 왜 사라졌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귀신은 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네. 닭이 울면 네. 그 낮이 된다는 표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닭이 운다는 것은 아침이 왔다는 뜻이죠. 아침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는 도깨비는 해가 있을 때는 도깨비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닭 우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 자기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새벽닭 우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지요. 그래서 닭이 울었어요. 첫 번째 사건. 그 다음 바로 네, 사라졌어요. 첫 번째 사건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도깨비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사건이죠. 도깨비는 약간 특별한 귀신인데요. 선생님 혹시 도깨비가 어떤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좀 좋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귀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도깨비는 다른 귀신들처럼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이런 귀신이 아니고요. 도깨비는 착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는 보통 그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직접 혼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도깨비를 통해서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도깨비라는 귀신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베트남은 도깨비보다는 부처님, 부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네. 한국에서는 도깨비라는 귀신을 통해서 네,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계속 문장 만들기 네. 연습해 주시겠어요?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thì chúng ta sẽ thử luyện tập câu các bạn nhé. Kỳ nghỉ hè vừa bắt đầu là học sinh đã tụ tập nhau đi chơi. 방학이 되자 학생들이 모여서 놀러 간다. Có nghĩa là kỳ nghỉ hè vừa mới bắt đầu thôi thì cái việc mà học sinh sẽ tụ tập lại và đi chơi nó cũng được tiến hành sau đó. Diễn viên nổi tiếng vừa đến sân bay là các fan hâm mộ đã ùa đến. Như là cái sự thật là diễn viên nổi tiếng vừa đến sân bay, xong rồi sau đó là các fan hâm mộ lại ùa đến. Thì hai cái sự thật này nó diễn ra một cách liên tục như vậy. Và tiếp theo thì xin mời các bạn xem một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khác với cái là nin chokhata. Thì thường là nó đứng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Nó có nghĩa là làm như hoặc là giả vờ để nói về thể hiện một cái hành động giả dối nào đó. Thì cái này nó sẽ được ví dụ như với một cái động từ hoặc tính từ hoặc là với một danh từ y tan như thế này, ở thì hiện tại thì nó sẽ kết hợp với nin chokhata. Với tính từ thì là không có phụ âm cuối thì sẽ là nien chokhata, có phụ âm cuối sẽ là in chokhata, và với danh từ thì sẽ là in chokhata. Còn với quá khứ thì chúng ta sẽ dùng như thế này. Sau đây thì xin mời các bạn tìm hiểu kỹ hơn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thông qua những ví dụ của thầy An Jong-ho các bạn nhé. 선생님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예문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에 소년은 죽은 척 했습니다. 자, 호랑이가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죠. 응.
한국어로는 어흥 그러는데 베트남어로는 호랑이 으아 이러나요? 네. 한국어에는 어흥 그럽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에 소년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죽은 척 했습니다. 소년이 정말 죽었나요? 안 죽었죠. 네, 안 죽었죠. 죽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의미죠. 죽은 척 했다. 뭐 아마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죠. 그렇죠? 호랑이가 죽은 척. 네. 죽은 사람이 안 먹나요? 네, 그렇죠. 호랑이는 죽은 고기는 원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살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왕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신분,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죠. 왕의 신분은 왕이겠죠. 그렇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바보인 척 했다고 합니다. 왕이 정말 바보인가요? 바보 아니죠. 네,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바보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왜요?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바보인 것처럼,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세 번째 예문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뭔가 A씨가 B씨에게 비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B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A씨가 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척하다, 능척하다에 대해서 선생님 문장 만들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cấu trúc này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với câu là dù tôi biết hết những ý đồ của cô ấy nhưng tôi giả vờ không biết. Có nghĩa là mình biết hết đó, nhưng mà giả vờ không biết. 그녀의 의도를 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Nghĩa là biết nhưng mà lại là giả vờ không biết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ninh 척하다. Và tiếp theo, bình thường thì cô ấy như cáo nhưng gặp bạn trai thì giả bộ ngoan hiền. 그녀는 보통 때는 여유 같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면 얌전하고 착한 척해요. Bình thường thì không có ngoan hiền đâu, nhưng mà khi gặp bạn trai thì cô ấy giả vờ như là ngoan hiền vậy đó.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dùng là ninh 척하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2 cấu trúc ngữ pháp của bài này và rất là mong là các bạn sẽ về nhà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cũng như là đặt các câu hỏi, câu trả lời và chuyển từ tiếng Hàn sang tiếng Việt hoặc là ngược lại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루이엔 씨와 민준 씨가 한국의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인 햇님 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햇님 달림 중에서 재미있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엄마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호랑이가 엄마인 척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를 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너 번, 3번, 4번 자꾸 말을 시켜봅니다.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이제 마지막이죠. 호랑이는 죽고 오누이, 오빠와 여동생은 해와 달이 되죠. 자, 이것이 제일 마지막의 결말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햇님 달림이네. 다 읽었어? 거의 다 읽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호랑이가 엄마인 척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아, 나도 옛날에 읽었는데. 그 장면은 기억에 남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너 번 말을 시켜. 맞아. 이제 결말이 생각난다. 결국 호랑이가 죽고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지? 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한국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은데?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민준 씨가 먼저 말합니다. 햇님 달님이네. 다 읽었어? 거의 다 읽었어. 아직 완전히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거의 한 90% 이상 다 읽은 거죠. 그렇죠? 거의 다 읽었어. 민준.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루이엔 씨가 말합니다. 호랑이가 엄마인 척 하면서 엄마인 척 하다. 진짜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엄마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런 뜻이죠.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아, 나도 옛날에 읽었는데 그 장면은 기억에 남아, 기억에 남다, 머릿속에 남아있다 라는 뜻이죠.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 옛날에 읽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이제 민준 씨가 말하죠. 그러니까 루이엔 씨가.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를 내자. 엄마 목소리를 내요. 엄마 목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너 번 말을 시켜. 아, 맞아. 이제 결말, 마지막이 생각난다. 하고 민준 씨가 말하죠. 결국 호랑이는 죽고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지. 오빠와 여동생은 해와 달이 되지. 이게 마지막 결말이었어. 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난 어떤 것을 알게 됐습니까? 너의 한국말 실력이 몰라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런 뜻이죠.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은데 하고 루이엔 씨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의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님 달님이네. 다 읽었어? 거의 다 읽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호랑이가 엄마인 척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아, 나도 옛날에 읽었는데 그 장면은 기억에 남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를 내자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너 번 말을 시켜. 맞아. 이제 결말이 생각난다. 결국 호랑이가 죽고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지? 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한국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해님 달님이 아니고 흥부놀부를 가지고 저와 함께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장면 무슨 장면입니까? 놀부가 제비를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다. 알면서 부러뜨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제비의 다리가 나아요. 다 나아요. 제비의 다리가 낫자 날아가서 다음에 박씨를 물고 옵니다. 박씨. 박이 되는 씨앗이죠. 그렇죠? 그것을 입으로 물고 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말 어떻게 됩니까? 흥부는 부자가 되지만 놀부는 벌을 받습니다. 이런 결말을 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흥부놀부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민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루이엔 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흥부놀부네. 다 읽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아, 나도 옛날에 읽었는데 그 장면은 기억에 남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맞아. 이제 결말이 생각난다. 결국 흥부는 부자가 되지만 놀부는 벌을 받지. 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한국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흥분울분에 다 읽었어? 거의 다 읽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제일 재미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죠? 놀부가 제비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자, 나도 옛날에 읽었는데 그 장면은 기억에 남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제비의 다리가 났자 날아가서 다음에 박씨를 물고 와. 자, 여기까지 잘 만들어 보셨죠? 마지막에 민준 씨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맞아, 이제 결말이 생각난다. 결국 흥부는 부자가 되지만 놀부는 벌을 받지. 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한국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역시 민준 씨가 한국말 실력을 칭찬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죠? 네, 이 내용은 집에서 2번, 3번 좀 반복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Vâng, và tiếp theo sau đây chúng ta sẽ đọc bài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hiểu số 3, trang 280. 감상문이란 무엇인가? Cái bài 감상문 là cái bài cảm nhận một cái gì đó. Ví dụ như chúng ta xem phim, chúng ta nghe nhạc gì đó, chúng ta sẽ viết một cái bài 감상문 là bài cảm nhận. 여러분은 책을 읽은 후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이나 내용을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책을 읽은 후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이나 내용을 메모해 두는 습관. 메모하다. Memo하다 là ghi lại. Memo하다. Còn một cái gì đó ghi để lại, thường người ta dùng là 두다. Thì memo해두다, ghi để lại. Bạn có thói quen ghi để lại những cái tựa sách, tựa và nội dung của sách mà mình đọc sau khi mà đọc sách không?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입니다. 인간, con người,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cái thời gian mà con người có thể ghi nhớ là nó chỉ có mấy tiếng đồng hồ thôi. 불과 là không quá mấy tiếng đồng hồ thôi. 그렇기 때문에, bởi vậy nên là 인간을 망각의 동물, 망각 là hay quên,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là con người còn được gọi là một động vật mà dễ quên, hay quên. 그래서 등장하다 là xuất hiện. 등장하게 된 것이 được xuất hiện, cái mà được xuất hiện là 바로 감상문입니다, là cái bài cảm nhận, ghi lại những cái cảm xúc của mình khi mà mình đọc sách. 감상문이란 cái bài cảm nhận là gì? Bài cảm nhận là gì? Thường giống như chúng ta sẽ nói là 모모이란, 사랑이란, 감상문이란, cái bài cảm nhận là gì? Bài cảm nhận là 책이나 영화 등을 보고, là sau khi mà xem phim hoặc đọc sách xong, 자신의 느낌을 적은 글을 말합니다. Cái bài cảm nhận là gì? Cái bài cảm nhận là nói đến cái bài viết mà chúng ta ghi lại cảm xúc của mình khi mà xem phim hoặc là đọc sách. 그래서 vì vậy nên là 책을 읽고 그 느낌을 적은 글은 독서 감상문. Vì vậy nên là sau khi mà chúng ta đọc sách xong, chúng ta ghi lại bài cảm nhận á, thì sẽ là 독서 감상문, bài cảm nhận về sách. 영화를 보고 느낀 글을 쓰면 영화 감상문이라고 합니다. Nếu mà bạn xem phim và ghi lại thì sẽ là 영화 감상문. 만약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함께 느낀 점, lúc nào cũng phải có cái sự cảm nhận, 느낀 점을 메모해 둔다면 음악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ếu mà bạn nghe nhạc xong thì bạn ghi lại những cái thông tin đơn giản về cái bài nhạc đó cũng như là cái cảm xúc của mình, thì cái đó chúng ta có thể gọi là 음악 감상문, bài cảm nhận về âm nhạc.
하지만, nhưng mà ở đây người ta lưu ý một điều, 하지만 단순히 책에 대한 정보. Nếu mà bạn chỉ ghi thông tin thôi á, thì không, 감상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Thì sẽ không, người ta không gọi cái đó gọi là cái bài cảm nhận. Tại vì mình chỉ ghi thông tin thôi, không có cảm xúc của mình trong đó. 느낌 것. Nhớ là phải có cái điều mình cảm nhận, cảm xúc, có cái cảm xúc của mình trong đó thì mới gọi là 감상문, là bài cảm nhận, phải không ạ? Vâng,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bài đọc liên quan đến bài cảm nhận. Và trong bài này thì người ta cũng giới thiệu là tại sao lại phải viết, chúng ta phải thường xuyên viết bài cảm nhận sau khi mà đọc sách, xem phim hoặc nghe nhạc. Vì cái trí nhớ của chúng ta nó rất là không tốt, đúng không ạ? Nó hay dễ quên lắm. Cái thời gian mà chúng ta có thể nhớ nó không có lâu. Do vậy nên là chúng ta phải ghi lại. Rồi trong này thì người ta cũng giới thiệu với chúng ta những cái loại bài cảm nhận như là 독서 감상문 hoặc là 영화 감상문, 음악 감상문. Và cuối cùng thì người ta lưu ý là nếu mà chỉ ghi những cái thông tin bình thường thôi thì không phải là 감상문. Các bạn nhớ điều này ha. Về nhà các bạn cố gắng là đọc lại bài này thường xuyên, cũng như là sau khi mà đọc sách hoặc là tham gia lớp học của cô ngày hôm nay, bạn học tiếng Hàn xong bạn về bạn cũng ghi lại bài cảm nhận thì cái đó cũng gọi là 감상문. Các bạn nhớ nhé. 네, 오늘은 여러분이 읽거나 들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옛날 이야기를 소개해보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로 한번 써볼 이야기는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춘향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짧은 줄거리를 좀 요약해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추천하는 이유, 이것을 소개하는 가치,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마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춘향이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옛날의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은 서울이죠. 자, 그 다음은 한양으로 간 이몽룡을 기다리던 춘향은 변학도에게 사랑을 고백받지만 거절합니다. 변학도는 그 마을의 굉장히 높은 공무원, 여기서는 사또인데요. 사또라는 것은 그 지역의 높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학도에게 사랑을 고백받지만 거절당합니다. 자, 거절합니다. 자, 춘향은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몽룡을 다시 만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춘향전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소개한 다음에 자, 이것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유, 이 이야기의 가치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써주는데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이겨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하고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의성어 및 의태어. 고양이는 야옹야옹, 강아지는 멍멍멍. 개구리는 개굴개굴, 거북이는 엉금엉금. 어느 나라든지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표현하겠지만 특히 한국말은 이 의성어와 의태어가 아주 다양해서 표현을 아주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사자가 뛰는 모습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그 두 모습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토끼의 모습은 깡총깡총이라고 하고 몸이 큰 사자는 껑충껑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주로 모음 아, 오가 있으면 작은 느낌, 우가 있으면 큰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물의 모양이나 소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의태어, 의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의성어, 의태어가 있나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15, bài những câu chuyện ngày xưa của Hàn Quốc.
Và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về một số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thể loại, chuyện kể cũng như là nhân vật. Ngoài ra thì chúng ta còn học cấu trúc ngữ pháp là cha, có nghĩa là vừa cái gì đó, cũng như là cấu trúc ngữ pháp nin chokata. Và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ứng dụng những cấu trúc ngữ pháp cũng như là từ vựng để mà chúng ta luyện tập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네, 이렇게 오늘 제 15과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오늘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골라서 동화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로 제 15과까지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 공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공부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급에 이어서 5급, 6급까지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Vâng, thì chúng ta vừa học xong 15 bài của quyển 4 và rất là mong là các bạn về nhà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thường xuyên để mà chúng ta nâng cao cái khả năng tiếng Hàn của mình. Và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vào quyển 5. 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